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이 방송이 7월 26일 날 올라가는데요. 지금쯤이면 아마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지 않을까. 9월 9일 날. 9월 9일 날 하는 행사 말이죠.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이번 시즌 그 펀딩에서 그 토크 콘서트 티켓 포함된 옵션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은 뭐 그냥 오시면 되고, 그때 참여 안 하신 분들도 따로 이제 또 티켓 사가지고 오실 수 있죠. 박평도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날 행사를. 참여하려고, 근데 그날 가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많이 보려고 준비된 게 많다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도 있고. 네. 아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그 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혼비님이랑 박평이 했던 퍼포먼스. 아니 혼비랑 JYP가 한다는 퍼포먼스. 아 박평이 전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 깜짝. 박평은 아무 퍼포먼스 하지 않습니다. 박평 지금 내가 순간 박평 이야기를 잘못 말했는데 사색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그 혼비님이랑 JYP가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고, 그 퍼포먼스가 도대체 어떤 퍼포먼스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다. 뭐 그리 크진 않아요. 네, 뭐, YG 사인이든 책과 뭐 커피 몇 잔 아마 네. 줄 드릴 모양입니다. 10,000원 상당 이상의 스타벅스 쿠폰. 네. 아무튼 저희 원래 자주 나오는 이제 4명, 박평, 혼비까지 4명 나오고요. 정진영 작가, 그날은 뭐 작곡가 겸 가수로 출연하겠다고 본인은 계속 육지거북. 우기고 있습니다. 육지거북. 육지거북. 네. 그리고 문지혁 작가 나오는데, 문지혁 작가 그리고 YG, 박평 3명은 말만 합니다. 네, 혼비, JYP 그리고 정진영 3명은 뭔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 그 육지거북의 첫 데뷔도 기대되지만, 혼비 JYP의 합동 공연. 나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을 감을 것 같다. 네. 한 200석 정도 됩니다. 네. 매진 지금 시킬 예정으로 있거든요, 제가. 그 너무 반응이 좋아서 둘이 세트로 전국 순회 공연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열자마자 만약에 바로 200장이 다 팔려버렸다, 끝났다. 그러면 제가 급하게 다른 장소로 한 500석 규모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빨리 구매해 주시면. 사실 그리고 JYP가 이 공연과 관련해서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장소에서도 지금 성사를 한번 시켜봤잖아요. 3,000석? 네, 예술의 전당 콘서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그래서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그 혼비님이랑 JYP가 그 공연을 하면 예술의 전당 역사가 바뀌고 예술의 전당 역사가 예술의 전당 나무 위키 페이지에 기록되겠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 기대됩니다. 네. 생각만 해도.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소설은 백수린의 눈부신 안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미에 사랑 이야기다라고 박평이 딱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소설에는 도처에 사랑이 넘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2개 아닙니까? 이 해미의 약간의 그 썸? 로맨스? 하고 선자 이모의 첫사랑. 우리 주인공이 계속 찾아가는 그렇죠. 그거 2개인데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프롤로그에서 만난 그 작중 화자인 해미와 그것도 있구나. 나 그거 그렇죠. 까먹고 있었어. 그럼 그새. 무슨 그게 그거죠. 프롤로그에서 만난 작중 화자와 우재. JYP가 얘기한 건 다른 얘기. 독일에서 그 한수랑도 약간 그러니까 너무 많다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이제 큰 사랑 이야기는 여러 가지 축들이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랑은 그 프롤로그에서 딱 독자들한테 제시한 해미와 우재의 사랑 이야기가 한 축이고,
그리고 롱디 나옵니다. 롱디.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뭐 10대 남녀들이 어울려 다니는데 썸이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뭐 동의 못 합니까?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네. 저는 10대 그럼 그 때 경험해봐야 합니까?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 남중 남고를 아니 나왔어요. 전 여중 여고를 나왔습니다. 10대 때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서울 올라와서는 어쨌든 서울 올라왔을 때도 10대였군요. 생각해. 네 서울 올라와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이틴이었군요. 그때. 로우틴 때나 미들틴 때는 못 해봤는데 아무튼 중고등학교를 이제 저희는 추첨해서 가던 시대잖아요. 난 정말 남녀공학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두 번 다 남자 학교에 배정되어서 되게 슬펐습니다. JYP가 남녀공학 갔으면 서울로 못 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로맨스가 보여, 있을 수는 있었을 텐데. 보여 그게? 네,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 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어린 해미와 어린 한수의 이야기도 뭐 약간은 이제 사랑 이야기가 사랑 좀 이야기죠. 섞여 있고 이제 어른이 된 해미와 우재의 음.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저는 그 엄마와 아빠도 해미 엄마와 아빠 혜미 엄마와 아빠도 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그 뭐죠? 약간 부부 클리닉 아이 뭐 그거 그런 그렇고,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사랑은 이 선자 이모와 음. 선자 이모의 첫사랑 이야기죠. 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수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데까지만 우리 얘기합시다. 그 한수의 엄마가 선자 이모인데 그 선자 이모는 한순의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 아빠는 광부로 독일로 온 분인데 독일에 터를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선자 이모랑 결혼을 한 다음에 선자 이모와 그리고 자식들을 다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컴백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갈라서고 그 한순 남매의 아빠는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선자 이모는 계속해서 독일에서 간호사를 하면서 남매를 키우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 선자 이모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항암 치료를 해서 호전이 된 상태인데 이제 아들인 한수는 엄마의 상태가 언제 다시 나빠져가지고 세상을 뜰지 몰라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인공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삼총사가 뭔가 아주 깜찍한 그 음모를 꾸미죠. 엄마의 혹은 이모의 첫사랑 찾아주자. 깜찍하죠. 왜냐하면은 엄마는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뭐 한수랑 한수 누나를 낳긴 했지만 아빠와의 결혼 생활에 그렇게 행복했었던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러다가 갈라섰고 그리고 지금 남매만을 키우면서 되게 심심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을 뜰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엄마에게 혹시 그 청춘에 찬란했던 시절에 첫사랑이 있었다면 그 첫사랑을 찾아서 엄마랑 연락을 하게끔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엄마가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세상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기특한 아이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축은 그 선자 이모의 첫사랑 찾기죠. 그 선자 이모한테 첫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이랑 이제 독일로 온 이후에도 한국에 남은 그 첫사랑이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였죠? 한수가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었었나요? 그 나중에는 하여튼 그 엄마 일기장을 엄마 일기장 통째로 다 보게 다 되는데 열몇 건 되는 걸 다 보내줬던 거고 네. 처음에 알게 된 것도 편지를 보면서 알게 됐었던 거 우연히 같은데 처음에 편지를 네, 하나 편지?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뇌종양인데 뇌종양. 병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편지를 이렇게 일기장이랑 편지랑 이렇게 좀 봤더니
너무 이게 뭐 절절한 사랑을 하셨던 거지 엄마가. 특히 1970년대 초반에 독일로 막 오고 나서는 그 일기장의 형식 자체가 누군가한테 쓰는 긴 편지의 형식으로 쓰였다라는 사실을 한수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오고 간 편지도 있고 일기장에 적혀 있는 내용도 다 그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본 거죠. 예, 그래서 한수가 보기에는 엄마한테 너무나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고 그 첫사랑이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요청을 한수가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한수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어를 읽고 쓰는 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레나라는 애는 더 못하고. 예, 마침 한국에서 온 레나라는 애는 한국말은 좀 하는데 쓰지를 못하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온 한국어가 유창한 아이가 왔어. 그리고 심지어는 글재주도 있는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약간 또 소설가에 음. 약간 이입을 해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이제 음흠. 다니는 거 탐정처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는 서프라이즈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 첫사랑에 대해서 뭐 다른 여러 이모들 중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탐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된 거는 이니셜만 처음에 알게 되잖아요. KH. 그래서 KH는 누굴까? 이름은 도대체 뭘까? 뭐 근호, 경호, 뭐 등등 경훈, 뭐 기호, 뭐 수많은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 KH라는 이니셜에 부합하는 엄마의 첫사랑은 도대체 누굴까를 알아내기 위해인데 대놓고 또 동네 아줌마들 이모한테 가가지고 엄마 첫사랑이 누구예요? 이거 물어보지는 건 또 안 되는 거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그 누나들이래. 이모들한테 이모들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그 지난 시간에 약간 히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마리아 이모는 엄청 화려하고 맞아. 외모도 엄청 뭐 훌륭한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마리아 이모는 독일로 연애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 집안 형편도 막 이렇게 송금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닌데 막 그 엄한 집안에서 벗어나고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 독일행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독일로 와서도 진짜 주변에 있는 그 같이 한국에서 독일로 건너온 분들이 눈총을 줄 정도로 너무나 자유 연애를 막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마리아 이모한테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라고 하면 마리아 이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 선자 이모는 첫사랑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 이모는 자기 사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았는데 너무 땡큐인 거지. 심지어 그 어디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줘도 돼? 뭐 이런. 심지어 마리아 이모의 딸인 레나가 되게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엄마 너무 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는 근데 그 마리아 이모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만 충분히 그랬을 법한 예를 들어서 마리아 이모가 독일 남자 팔짱을 끼고 시내를 쇼핑하는데 그 한국 남성들이 와가지고 뭐 해코지하고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있었을 법한 에피소드인데. 그리고 분명히 그 기록이 다 남아 있고 사실인 게 뒤에 소설인데 창고문헌이 뭐 한 열 몇 개 이렇게 막 오만 논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책이랑. 근데 그게 이 소설의 좀 재미 중에 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파독간호사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사람들이니까 이미지가 좀 박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여성들. 가난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유를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들을 뭐 그때 읽었던 책이라든지 뭐 루이제 린저의 책이 나온다든지 막 이런 문화적인 코드들로 또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 박제된 이미지의 파독간호사에서 또 자유로워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소설로 표현한 국제시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제시장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데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 뭐 국제시장만큼 뭐 국뽕을 강요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YG는 약간 싫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다른 부분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반 농담으로 차라리 선자 이모 쪽 스토리보다는 마리아 이모 쪽의 그 연애 이야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소설에서 비중을 차지했으면 소설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백수린 작가한테 속편 쓰라 그러자. 마리아 이모의 남성 편력과 화려한 독일에서의 삶을 러브스토리인 괴팅겐 러브스토리인 괴팅겐 이름 괜찮은데 그리고 부제 마리아 남성 편력기 마리아 이모 뭐 아니면은 무슨 화려한 안부나 뭐 다른 게 이름 붙여가지고 화려한 안부? 화려한 휴가처럼 화려한 안부. 근데 되게 독특한 파독 간호사를 소재로 한 장편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올 수 그렇죠. 마리아 이모를 소재로 하면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독일 남자 여러 명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베를린 정보기관 요원인 거야. 뭐 아니 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PD가 반응이 안 좋지. 얼굴 표정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뭔 개소리냐 이런. 근데 이제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뭔가 좀 정형화된 이제 인물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좀 흥미로웠던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은 방향이 전 사랑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처음에는 어떤 선입견이 있을 때는 이게 누군가의 사랑을 찾아주는 게 가능해? 약간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 얘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남의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저한테 처음에 좀 진입장벽이 있었던 건데 이걸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무슨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첫사랑 얘기잖아요. 근데 왜 첫사랑 얘기를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완결성을 갖고 있는 게 첫사랑인 것 같아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고 근데 아직 뭔가 미완이 그러니까 뭔가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첫사랑 이야기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선자 이모의 첫사랑 얘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나도 늘 궁금했었고 누군가 어른을 보면 늘 그게 궁금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첫사랑을 찾아주기 위해서 계속 그 노력을 지속하는 게 약간 개연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유일하게 오지랖을 부릴 때 누가 누구 좋아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서요. 대단히 재주도 없으면서 막 이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지랖을 부리거든요. 근데 그걸 또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정이라는 내 선입견보다 실제로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애틋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또 그리고 드니까. 그 애틋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만 배워도 조금 짜증났을 것 같은데 그쵸. 실제로 이 소설에서 나중에는 성인이 된 주인공이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그 한 3분의 2 정도는 그 10대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선자 이모의 첫사랑을 찾는 노력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풋풋하고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찾아주는 과정에서 또 풋풋한 첫사랑이 또 거기서 싹 트는 게 독자들한테 또 전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소설을 읽을 때 약간 따뜻하고 뭐 마음이 몽골몽골해지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전 하여튼 다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했고요. 그 약간 국제시장 느낌이 나는 부분 그리고 군데군데에 이제 본인이 레퍼런스를 많이 찾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아니면 실제 이게 현실이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좀 하기 위해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몇 명이 파독을 했다든지 뭐 이런 숫자까지 쓴 부분 이런 것들도 가끔 튀긴 합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데 마지막 반전 꼭 이래야 하나라는 그 불만이고 그리고 사실 표지는 꼭 이래야 이랬어야 했나 그
JYP는 저기 기대했던 주인공이 있었잖아요. 뭐요? 마침 그 이니셜이 KH라길래 아니 깜짝 계속 이제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기호 경호 뭐 무슨 근호 뭐 이렇게 열심히 찾고 이게 이제 그 KH가 그럼 이름이 아니라 응? K가 뭐 성이고 H가 이름이 시작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KH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열심히 찾잖아요. 그 JYP는 그 읽으면서 김훈인데 그 저 문청으로 나오니까 1월 1일마다 신춘문예. 그래서 또 대충 김훈 선생이랑 연배도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막판에 가서 이 KH가 김훈이었다라고 딱 나오면 진짜 막 한국 소설 사상 가장 파격적인 중간에 결말. 실명 나오고 뭐 이러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죠. 충격적인 결말의 역사에 남겠네요. 아니 충격적인 게 얼마인지. 김훈 선생님 죄송합니다. 생각했다고요. 너무 웃겼어요. 근데 그 사실 계속해서 어긋나는 게 그 한 3분의 2까지는 아이들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아이들의 경험이라든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러니까 선자 이모나 혹은 다른 이모들이 한테 뽑아낼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지만 일기장을 읽거나 혹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 10대 아이들의 그 작은 경험의 세계 속에서는 본인이 접한 정보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이제 네. 그때는 똑같은 텍스트를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혜미는 신문 기자가 되어서 좀 열심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상사랑도 호흡이 맞지 않고 내가 기사를 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환멸도 들어서 일단 기자를 그만두고서 우연히 이제 과거를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는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거기까지도? 뭐 뒷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백수라는 거는 일찍 나오고 백수라는 거 기자였는지는 조금 뒤에 나오긴 하는데 아니 앞부분에 나오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다 큰 다 자란 이제 성인이 된 주인공도 계속 KH를 찾아다닌다라는 사실을 말해도 되느냐라는 아니 거였는데 우리가 아까 자연스럽게 그 어렸을 때 접했던 정보들은 그러니까요. 제한적이어서 어렸을 때는 못 찾아요. 당연히. 예. 아니 그리고 독일에서 어떻게 한국에 있는 첫사람을 그러니까 스포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누가 좀 정해져줬으면 좋겠어 이게. 무엇은 스포다. 그래서 YG는 보도자료에 나오는 거는 다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JYP는 보통 이제 100쪽 혹은 3분의 1 안쪽까지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불량 갖고 중심주의. 있는데, 예. 아니 불량 중심주의 그리고 저는 권위에 대한 의지 출판사 중심주의. 출판사 중심주의. 아무튼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당연히 못 찾고요. 네.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된 주인공이 또 계속 찾아다니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선자 이모의 첫사랑 미스터리 찾기가 소설인데? 미스터리 소설이에요. 미스터리 소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자꾸 사랑에 제가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다시 끄집어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나간 얘기잖아요. 혜미 입장에서는 옛날 얘기고 이제 지금 자기의 삶에 들어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우재를 만나잖아요. 우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재는 제주도로 가서 이제 자기 약국을 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하러 내려가서 전화 통화를 듬성듬성 하는데 자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해. 뭐 오늘 손님은 어땠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백수인 상태고 지금 하는 일은 알바로 이제 논술학원 첨삭 같은 걸 하는데 별로 이런저런 할 얘기가 없는데 그나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얘기인 거고 독일에 있을 때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우재가 대학 시절에 내가 쓰고 싶었던 얘기로 했던 게 그 이모들 얘기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모들 이야기 독일에서 그 선자 이모라든지 이모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설 안에서는 그때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우재한테 자꾸 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이 우재와의 대화 속에 계속 가지고 올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우재와 나 사이에 지금 뭔가가 있어요. 썸이 있고 그건 사랑이 되지 못한 어떤 감정인데 그 미완의 어떤 감정의 무언가가 그
이모 선자 이모의 사랑 속에 뭐 있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신의 지금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사랑이 저는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재와의 관계에도 뭔가 영향을 주겠다 그런 구조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간 반전의 형태로 이제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뒤에 큰 반전 앞에 또 작은 반전이 있잖아요. 중간에 자꾸 그 레나랑 한수랑 연락이 끊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그 괴팅겐의 삼총사 이야기만 하더라도 너무나 친해가지고 연락이 끊길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끊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유발하죠. 궁금증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왜 끊겼는지가 뒤에 나와요. 그 구성도 아주 좋고 정말 미스테리 요소도 있고 사랑 소설이기도 하고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연애 소설이기도 하고 국뽕 소설이기도 하고 아 국뽕 소설이라고 아 국뽕은 아니라니까요. 그 국뽕 소설인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약간 이제 그 국제시장 분위기가 조금 난다 뭐 그런 정도. 근데 그 국제시장에 갇혀 있었던 그 소재를 좀 열어젖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파독간호사 그 시기에 뭐 광부 이런 얘기하면 다 국제시장 서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거를 쓰고 있으니까. 그 눈부신 한 분은 드라마로 만들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역이 필요하죠.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걸로 만들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웨이브 드라마. 너무 넷플릭스만 얘기하시는 거. 제작비가 많이 같아서. 들겠습니다. 제작비 많이 들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드라마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는 OTT는 넷플릭스밖에 없어요. 저는 감성은 웨이브 드라마. 왜냐 게팅겐 올로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베를린도 가야 돼. 베를린도 가야 되고 그러네요. 부산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된다. 제주도 할 게 많아요. 로켓 장소 너무 많아. 재밌겠다. 그러니까 돈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웨이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웨이브 감성이라는 건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웨이브는 조금 더 소소해요. 그렇죠. 3040 여성에게 더 맞는 컨텐츠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얘기가 스펙타클하지 않은 얘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HBO 드라마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웨이브가 투자해서 만든 대표적인 드라마가 뭐가 있어요? 그걸 차라리 알려주면 약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우리 박평께서는 네,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 종류의 OTT를 다 네. 보시기 때문에 너무 특정 많아요. 어느 게 웨이브인지는 기억을 못하는. 웨이브 오리지널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돈이 좀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근데 어울릴 굉장히 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백수린 작가의 다음 작품이 이제 데뷔 12년 만에 첫 장편인데 다음 작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무조건 다음 거 다시 봅니다. 일단 삽니다. 네, 또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서 볼 것 같아요. 왜 그 표정은 뭡니까? 아니 이 두 사람이 다 마이크 꺼졌을 때 보인 반응보다는 훨씬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 속은 기분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평균 이상이라고는 했는데 그 JYP는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좋아해서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겁니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JYP는 나 YG 혹시 진짜 마지막 결말이 싫어서 그런 것도 있죠. 저는 마지막 결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죠. 나도 그건 마음에 안 들어. 꼭 그래야 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지도 꼭 이랬어야 했어? 결말도 꼭 그랬어야 했어? 표지는 표지 좋았는데 제목도 좋고. 표지가 이게 뭐가 좋아 이게 무슨 너무 명랑해 보여서 좀 그게. 네, 이거는 무슨 진짜 청춘 소설 무슨 일본 소설 같은. 아니 청춘 소설이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선자 이모 아닙니까? 선자 이모가 청춘 때 이야기잖아요. 얼굴을 돌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요? 네. 표지가 둘 다 좋았다고? 상큼했어. 저는 상큼하고 좋던데. 하여튼 그 결말은 박평도 좀 그랬죠. 결말은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전스러운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네. 그래서 놀라면서 놀라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놀라고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백수린 작가가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모르는데 약간 요즘에 좀 한국의 작가들의 트렌드나 강박 같은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요렇게 끝내는 게 좀 뭔가 굳이 있어 보이는. 굳이 뭐 이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일종의 우리가 너무 그 방식의 선택을 좀 무겁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래서 전 작가를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방송 같은 데서 말고 그냥 사석에서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구상할 때부터 이렇게 결론 낼 예정이었냐?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선택이 쭉 된 다 건지. 짰는데 이제 마지막에 끝내기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여러 옵션 중에 이걸 선택한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고. 근데 사실은 뭐 저는 결말을 기문으로 했어도 진짜 기분 진짜 기문으로 했어도 차라리 충격적인 결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뭐 이런 알고 이런 봤더니 종류의? 그 KH가 정말 현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성공해 있었던 이렇게 그래서 읽다 보면 누군지 다 누가 봐도 기문인 것처럼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한. 이렇게 역사 하면 소설 어쨌든 많이 쓰시고 이런 걸로 안 읽은 분들은 되게 궁금하겠네요. 궁금하시겠다. 궁금하게 아니요. 만들어야죠. 네, 요건 이제 궁금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래 이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저는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최선이었을까? 네. 오히려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에 약간 부자연스러운 요소를 넣은 게 아닌가. 요게 최선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스포가 포함되는 의견은 방송 업로드 되고 나서 한 100일 이후에 해주시고요. 아니 그 단순 의견 이런 단순 거는 의견. 난 좋았다, 난 반댈세 이런 건 아무 데나 아니 쓰셔도 그 되고. 댓글에는 그렇게 다셔도 되고 금음 가시면 스포 그 블러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는 그냥 마음껏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취미는 사생활 스포 블러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박평은 그러고 보니 요새 금음 잘 안 옵디다. 박평은 박평을 위한 방도 마련돼 있잖아요. 저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엄청 글도 많이 써요. 네, 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가고 있는데. 요즘 아이디가 내가 모르는 딴거 요즘 젊은 문학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요즘 소설이라고 하는 아예 박평을 위한 이 계절에 방이 아니 있어요. 우리 방에 책걸상 방에. 우리 방에. 딴 방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방엔 안 오더라.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셨구나. 맞아요. 좀 와주세요. 그럴게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진짜. 와서. 근데 JYP도 사실 열심히 안 와. 그러니까 저 진짜 조금 난 놀라면서 그래도 읽기라도 들었네. 한다 그래도. 그래. 아니, 다 읽어. 읽기만 하지 매일 말고 들어가. 쓰세요. 왜 안 써요? 읽기만 하고. 신비주의. 별주의. 별주의를 다 보겠네요. 하여튼 저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눈부신 안부. 저는 이거 보면서 이유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조혜진의 단순한 진심도 살짝 떠올랐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눈부신 안부를 JYP가 재밌게 읽고 권하면서 YG도 좋아할 거다.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랑 분위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내가 분위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어쨌든 떠오른다. 떠오른다. 그래서 저는 뭐가 그런데 굳이 따지면 디아스포라 소설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나?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좀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한 게 단순한 진심은 사랑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특히 좁은 의미의 그 남녀간 혹은 뭐 애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눈부신 안부는 그 지난 시간에 박평이 명쾌하게 정리한 것처럼 진짜 사랑해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완전히 결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달라요. 완전 분위기는 다른데 그냥
디아스포라 분위기 뭐 이런 거 조금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한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설정들 그리고 뭔가 하여튼 과거에 벌어진 일을 추적해가는 스릴러적인 요소 같은 것도 약간 겹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떠올랐다고 이게 뭐 닮았다거나 뭐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두 분 다 문장이 좋죠. 맞아요. 음. 근데 저는 이 소설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매력적인 부분들 진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앞선 세대와 연결되고 싶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싶은데 사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태도를 바꾸거나 판단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미완의 사랑에는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완의 사랑에 개입해서 이렇게 앞선 세대의 이모들 세대와 연결된다는 그 상상력이 그게 되게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은 차원의 연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좀 많이 고민을 진짜 하고 그리고 많이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던 어떤 소재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개인적 차원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공적 차원으로 이렇게 좀 확장되는 이야기로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그게 또 되게 매력적으로 읽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JYP가 당연히 그 백수린 작가의 다음 장편을 또 읽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또 기대가 되는 게 사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단편에 굉장히 최적화된 작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장편은 또 지금 장편이랑은 또 다른 매력 어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독자로서 다음 장편이 나오면 꼭 또 찾아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장편 소설 쓰려면 진짜 잘 쓰고 싶은 소설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니까. 그래서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건데 진짜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파독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동한 거예요. 그리고 파독간호사가 정말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직업으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모들 세대의 여성들의 어떤 개성들도 너무 다양했다는 걸 알고 이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다음에 나올 파독간호사 이야기 이 파독간호사라는 소재를 다루는 다른 소설들이 나올 때 이 소설이 주는 영향이 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려내는 데 있어서 또 이게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리고 진짜 그 백수린 작가가 그 다른 소재 생각 안 나면 마리아 이모 마리아 이모 너무 좋아요. 마리아 이모를 진짜 주인공으로 저는 경장편이라도 하나 써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네. 그런 소설이 나왔다가 하면 100% 사서 읽고 방송하자. 약속하자. 그때까지 우리가 책걸사 하고 있으면 마리아 이모 마리아 이모의 그 화려한 독일 생활에 관한 책 나오면 방송하겠습니다. 화려한 안부.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